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2030년대에 한국 공군은 얼마나 강한 전력을 보유할까요?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공군은 육해공 상군 중 발전과 투자가 가장 미흡했습니다. 대규모 전면전을 대비해 수십 년 동안 전력을 양성했던 육군,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공군과 동급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으로 기반을 받쳐주었던 해군. 그러나 공군은 발전에 필요한 항공산업이 엄청난 기술과 예산, 그리고 시간이 필요해 육군과 해군에 비하면 투자가 빈약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국도 이를 손 놓고 보진 않았으며 F-16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KFP 사업,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국산 공격기 혹은 경전투기인 FA-50, 그리고 마침내 2020년대 중후반 한국산 전투기인 KF-X 사업으로 그동안의 성과가 결실을 맺을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한국 공군의 전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구형 전투기인 F5와 F4 각각 100대와 20대, KF-16 133대와 F-16 PBU 34대를 합쳐 167대와 그리고 F-15K 59대로 4세대 기체는 현재 2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세대 스텔스기인 F-35를 현재 16대 보유해 총 362대의 전술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근접 공격기인 FA-50을 6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원기 전력입니다. 정찰기로는 조기경보기 피스아이 4대와 최근 도입한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중급유기는 시그너스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송기 전력은 C-130계열 16대와 스페인과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CN-235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름 막강한 공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적인 북한과는 현 시점에서 비교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나마 북한이 내세울 만한 4세대 전투기 미그-29는 40대에 불과하며 그마저 전자장비와 조종사의 기량 차이 때문에 한국의 KF-16과 F-15K에게 일방적으로 압살당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반쯤 체념했는지 공군은 사실상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 S-300을 카피한 걸로 추정되는 KN-06을 평양에 배치하며 발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공군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전술기의 노후화입니다. 이미 40년은 좋게 지나 기체의 노후화가 심각한 F4와 F5를 아직도 120대씩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전술기가 362대인 걸 감안할 때 대략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낮은 비중이 아닙니다. 특히 현재는 이런 구형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 단종되거나 희소해서 값이 오른 부품이 많기 때문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화되었던 게 2010년대이며 그나마 F4와 F5는 각각 F-35와 KF-X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외로 잘 부각되지 않지만 공군의 체급에 걸맞지 않게 지원기 전력 또한 부실한 편인데요. 무엇보다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을 대폭 상승해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전술기 전력을 2배로 늘려주는 공중급유기가 부족한 편입니다. 특히 공군 세계 상위권에 위치한 나라들이 공중급유기 전력이 탄탄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굳이 비유하면 주먹만 크고 팔은 짧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2030년대 한국 공군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전력의 변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구형 전투기인 F4와 F5는 진작에 퇴역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4세대 전투기인 KF-16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개량을 끝마쳐 최신 사양인 F-16 V급이 되어 4.5세대로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이때쯤이면 F-15K도 전량 개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 개량 계획이 안 나왔지만 현재 동급으로 취급받는 일본의 F-15J가 최신 사양인 F-15EX로 개량할 예정이라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 FX 사업에서 선정된 F-35도 1차 40대와 2차 20대로 총 60대를 도입해 F4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추가 도입은 예산의 한계와 더불어 KF-X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조기경보기도 2대 추가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쯤이면 도입했을 텐데요. 아마 준수한 성능과 원활한 군수보급, 무엇보다 공군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기존의 피스아이 2대를 도입해 총 6대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망의 KF-X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KF-X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며 예산으로 약 8조 원이 투입됩니다. 가히 건국 이래 최대의 국방 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과장 좀 보태서 한국 공군의 운명을 가르는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우선 스펙을 살펴볼 텐데요. 단자형과 복자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단자형은 실전용이며 복자형은 다른 기체에도 적응하기 위한 훈련용으로 소수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16.9m, 높이 4.7m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이 정도 체급이면 F-16, 라팔, 유로파이터보단 크지만 F-15, F-22 같은 대형 전투기보단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체급에선 F-18 호넷과 거의 비슷한 중형 전투기인
레이더인데요. 한화에서 제작한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해 대부분 전자장비가 LIG 넥슨과 한화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국산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KFX의 전자전 능력은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전의 핵심이자 KFX에 탑재되는 ECM 안테나는 유로파이터나 라팔 같은 동급의 4.5세대 전투기들보다 눈에 띄게 큰 편입니다. 이는 공군에서 기존의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출력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장을 살펴보면 우선 20mm 기관포가 탑재됩니다. 미사일 또한 미국을 포함해 서구권의 대부분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 그와는 별개로 현재 KFX에 탑재할 국산 공대지, 공대함,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KFX는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의 큰 차별점이자 F-35와 유사한 면이 존재합니다. 바로 블록별로 나누어 단계식 개량을 진행해 나가는 것인데요. 이는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먼저 블록 제로는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한 시제기로 총 6대가 제작되며 이 중 한 대는 인도네시아로 출고될 예정입니다. 다음 블록 1은 2026년부터 양산되며 원활한 공대공 임무와 극히 제한적인 공대지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블록 2는 2029년부터 양산되는 개량형으로 현재 여기까지가 공식 개발 단계이며 그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선 블록 1에서 제한적이었던 공대지 임무와 더불어 공대함 작전에서도 원활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운용 가능한 무장이 추가되는데 아마 여기서 국산 미사일들을 탑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낙관적으로 봤을 때 스펙만 보면 4.5세대로서는 매우 준수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KFX는 유독 같은 4.5세대에 속하면서도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라팔과 비교되는 일이 많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라팔이 개량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거의 대등한 스펙과 개발 연도로 인한 최신 기술 차이 때문에 KFX가 동등하거나 좀 더 우위라고 판단됩니다. 블록 3는 아직 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제시된 개량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레이더 성능 개량과 더불어 내부 무장창 탑재가 눈에 띄는데요. 내부 무장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전투기들은 외부에 탑재된 미사일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되는 확률과 시간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무장이 감소하는 걸 감안하고 전투기 내부에 미사일을 탑재한 것이 바로 내부 무장창이며 5세대 스텔스기의 필수 요소입니다. 참고로 KFX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인도네시아와 합작하는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행적을 살펴보면 언론 플레이와 더불어 분담금 납부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이는 아마 KFX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밀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잘 협력하여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 공군 순위에서 한국은 이탈리아의 뒤를 잇는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2030년대에는 한국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9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 고작 한 단계 상승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최상위권을 독식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를 제외해도 그 아래인 인도,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공군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들의 바로 뒤를 잇는 것은 신흥 공군 강국의 탄생을 알리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